이거 이제 끝날 때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꼭 내가 이제 다음부터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무정교인들이 지금 4분이 계셔. 그래도 제가 지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치유 단계에 들어가면 이 마약은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또 말씀의 힘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뇌 속에 이제 제가 뇌를 먼저 시작해갖고 전두엽과 그 변연계 쪽에 이쪽을 얘기를 시작한 이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처음 얘기를 시작한 이유, 그리고 가소성과 이거를 항상성을 얘기한 이유가 우리가 성경이나 새로운 용어, 그리고 일부러 주기도문에 어려운 히브리어까지 헬라어까지 붙여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새롭게 계속 하던 일상생활의 책이나 일반 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좌측 내가 읽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흡수해서 저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나 이 주기도문을 읽으면 이것이 전두엽서부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연결이 되면서 약해져 있고 무시했고 믿지 않았던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전체적인 감정을 다운을 시키면서 안정을 시키면서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전두엽과 또 변연계 쪽에서의 감정을 평안하게 해서 가장 좋은 호르몬하고 제가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죠? 아유, 나 지금 배려가세요.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애기가 막 차에 치려고 그러면 들고 일어나고 곰이 나타났을 때 확 생긴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내가 지금 별하게 생각이 안 나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뇌에 연결되는 건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일상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안정과 평안을 찾게 되는 원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지금 뇌과학과 또 양자 물리학이 2개가 과학이 이걸 해석해주고 있어. 그래서 뇌를 기능을 검사하는 검사기구가 생기면서 2000년대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그것이 작용되는지 이 뇌에서 뇌과학에서 증명을 하냐고 하버드대나 이런 데서 뇌과학자가 성경 말씀과 주기도문을 읽었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뇌 반응들을 다 연구한 자료예요. 내가 그 감탄을 하고 이제 이거를 뇌과학과 연결된 성경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가 같이 하면 특히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치매 방지나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늙으면 이제 기억력이 없어진다, 기억력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느껴야 돼요. 무조건 어려운 단어, 새로운 분야를 하루에 1단어씩을 외우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신경세포가 생기면서 그것이 강화가 되면서 여기 해마를 크기를 키워주고 전두엽까지 영향을 미쳐서 기억력과 치매를 다운시켜줘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일어를 못했다, 독일어를 못했다 하면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단어예요.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거 어렵거든요. 나도 지금 옛날에 공부할 때 하고 안 쓰니까 다 잊어먹었는데 다시 몰랐던 걸 읽기만 할 줄 아는 그것을 꺼내서 다시 어려운 걸 막 몇 번씩 10번씩 읽고 외우려고 노력하면요 이 머리가 좋아지면서 해마가 커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그거를 다운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거짓말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걸 그대로 제가 뇌과학 공부하고 이 중독 공부하면서 뇌과학과 이제는 이제 양자 물리학까지 제가 접근을 시키면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양자 물리학으로 지금 연결되면서 과학적으로 풀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쪽도 지금 공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그것들을 우리가 이 중독에서 중독자 치유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다 이것이 영향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주기도문을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헬라어하고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써놔갖고 그 발음까지 써놓은 걸 갖고 왔어.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교과를 프린트해서 내가 놓아주려고 그래요. 근데 나 지금 갖고 온 줄 알았더니 막 찾으니까 없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아침에 교과를 부르고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뇌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기억력과 치매 방지의 역할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체험해 보는 거야. 이럴 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독자를 치유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시키면서 이제 중독 상담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중독자라는 개념으로 내가 대갖고 이제 하나하나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이 여기서 배운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이건 중독자를 치료용으로 쓴다는 개념으로 이걸 받아주시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긍정적인 것도 내각에서 이걸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부정적으로 저게 뭐 그러려고 하고 나는 이쪽하고 거리가 있는데 이걸 또 내가 여기서 또 종교를 접해야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활성화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말만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논하드린 것 중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지금 정리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정신건강이라는 건 저번엔 정신이 뭐고 건강이 뭔가를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신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고 맨 마지막에 다 재활시킨 사람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또다시 재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계속 상담하고 치유까지 연결시켜서 자기가 계속 사회적인 일을 해 나갈 때 이 중독의 개념이 점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빨간불로 친 것이 이것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이 목표가 바로 우리가 마약을 대하고 중독을 대하는 개념에서의 정신건강론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왜 물질 중독과 비물질 중독, 즉 행위 중독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마약만 해서 마약과 중독학만 하지만 이 정신건강은 행위 중독까지, 즉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류는 이따가라도 다 마약학 일반과 종류에 대해서 이따 오후 첫째 시간에도 배울 거예요. 거기에서 마약류라고 해서 마약과 향정신 의약품과 대마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약은 바로 양귀비나 아편이나 코카인 등에서 추출되는 천연 마약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헤로인을 만들고 코카인을 만들고 모르핀을 만들고 그리고 펜타닐은 실질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해서 만드는 천연 물질이 아니라 화학적 물질로 해서 중추신경계에 영향하는 것을 이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했는데 여기다가 마약에까지 강력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향정신 의약품이란 뭐냐? 마약으로는 안 돼 있는데 병원에서 약 처방으로도 일부 쓰이면서 쓰는 거를 남용하고 손에 대면서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을 향정신 의약품으로 정하면서 남용할 경우에 심각한 의존성과 중독을 일으켜서 큰 문제가 된다는 걸 해서 만든 걸, 즉 주로 화학적으로 화합해서 만든 것들을 거의 다 향정신 의약품에 넣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마약을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메타암페타민 이 필로폰이라는 가장 강력한 마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와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필로폰인데 이게 마약에 속하지 않고 이게 향정신 의약품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착각하지 말게 강조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게 왜 마약이 아니고 향정식 의약품이냐, 이렇게 치명적인, 우리로 봤을 때 1급인데, 그래서 이제 이따 오후에는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다른 분이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그 마약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각각의 내용, LSD가 뭐고 MDMA가 뭐고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즈를 다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게 마약이 있고 향정식 의약품이 있는지 종류를 쫙 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신건강론이니까 전체적인 일반적인 걸 알게 하려고 제가 깊숙이 들어가면 전진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지금 마약에서 유명했던 걸 많이 드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고 있을 건 향정식 의약품을 머리에 둬라. 우리가 클럽 마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면제라든가 마취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되는 게 대마초, 즉 마리화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시마약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마약류는 다 마약류 관리법에 걸리니까 요 마약과 요 마약을 섞든가 요 화학약품을 새로 섞어갖고 성분을 조금 다르게 하면서 마약 성분을 그대로 있게 만들어서 걸려도 이거 성분을 분석해도 마약에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벗어나는 일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듯이 이 마약 제조업자들도 안 걸리고 더 강하고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자꾸 섞으면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다시 그 혼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딱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발견될 때 법적인 조치를 못 시켜도 이거 위험하구나 시험에서 이걸 임시 마약류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임시 마약류로 지정이 딱 되면 공고를 딱 해가지고 지정 공고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갖게 해. 그래서 마약류에는 법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도 이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1년 전에 지정된 겁니다 하면 땅땅땅 해서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종류가 무지 많아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걸 다시 마약류나 향정식 의약품으로 딱 올리는 그 단계가 돼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물질 중독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오후 둘째 시간에 제가 중독 파악을 할 때 이제 이거를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지금 가장 최근에 문제되는 막 제주도 뉴스 많이 봤죠? 제주도에 막 떠내려오는 과자 봉투 딱 열었더니 케타민이 쏟아져 나오고, 케타민이 지금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의 근거지를 잡기 위해서 유럽 마약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막 24kg 케타민을 갖고 들어오다 걸리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해서 지금 케타민이 21년도에 한 건으로 21kg 했던 것이 지금 2025년 9월까지 15건이 적발되면서 105kg 정도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배 이상이 증가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되는 케타민이 무엇인지, 이것이 지금 클럽 마약으로 지금 이름을 붙여줘서 젊은 애들이 이걸 갖다가 먹고 완전히 완전 몸과 정신이 분리돼서, 우리가 이제 난 그걸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을 해서 막 기도하고 할 때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내가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모습과 이렇게 공중에 떠서 영혼이 분리되는 게 우리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만 믿고 성령을 임해도 그런 우리가 환희를 느끼는데, 이 약을 먹으면 이 케타민은 완전 몸과 육을 분리시켜서 완전 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러면서 둥둥 뜬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주니까, 이걸 먹고 클럽에서 막 큰 음악 소리를 듣고 막 흔들고 가면 거기서 막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게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따 오후 2시간째 좀 정리해서 제가 중독학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비물질 중독으로 넘어갑시다. 자, 비물질은 물질이 아닌 행위로 인해서 중독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 중에서 이 시간에만 배우는 거예요. 정신건강에서. 여기에서는 바로 뭐냐, 특정 행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통제력을 잃고 강박적으로 몰두해서 실질적으로 그 뒷장에 있어요.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 처음에 시작 및 강화되는 것 중에 뭐였냐면 도박, 노름, 그 다음에 게임,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일시적으로 한번 딱 해봤는데 쾌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해소돼.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런 쾌감을 느끼고 싶고 스트레스가 생길 때 요거 하니까 다 잊어먹고 속상한 게 없어진다. 다시 도박하러 가. 다시 게임을 해. 또 다시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하러 돌아다녀. 이렇게 해서 반복되면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기고 의존이 생겨서 통제력을 상실해서 악순환으로 이루어져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 빨갛게 해놓은 것들이 요것이 바로 중독의 흐름이에요. 요런 것들이 포함될 때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중독자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따 다시 중독을 또 정의할 거예요. 중독의 정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WHO에서 한 거, 미국 정신협회에서 정한 중독 정의, 그 다음에 각 심리학적 정의, 사회학적 정의, 환경적인 정의, 이것이 많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크게 이해만 하면 이런 단계를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박 중독의 예를 보면 이게 가장 큰 도박 중독이 돈을 내가 딱 걸었을 때, 이거 쥐시험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봐봐. 자, 요 마약은요, 요걸 먹으면 바로 시간만 빨리 15분 만에 오는 게 있고 30분 만에 오는 게 있고 1시간 만에 오는 게 있고, 그리고 시간이 뭐 3, 4시간 간다, 유효시간이 4시간 간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약품이 이제 다 내가 마약 종류를 강의할 때 다 구분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식이지만, 도박은요 불확실해. 내가 이것을 돈을 걸었을 때 넣으면 따는 게 아니야. 에? 언제 이것이 딱 나타날지 붙을지 자기가 할지 몰라. 게임도 마찬가지야. 계속 만약에 이게 빠친코라면 돌다가 세븐이 나오는 게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우리 주택복권 이것도 우리가 번개를 맞을 확률이 뭐 500만 분의 1이라면 이거는 더 커. 600만 분의 1의 확률인데 그걸 사는 이유는 이게, 그러면서 그걸 계속 매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뇌 연구를 해보면, 쥐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이게 우리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공부하는, 이걸 개가 먹을 걸 주면서 종을 딱 치면 종소리를 딱 듣고 문이 열리면서 먹이 나오니까 먹어. 요걸 몇 번만 딱 하면, 그 다음에 종만 딱 치면 문이 안 열리는데도 쳐다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이게 뇌를 우리는 쇠뇌라고 하지만 뇌가 자동적으로 기억을 해서 그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약도 한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마약을 조금 줘, 쥐한테. 그러면 쥐가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새로 마약을 우리가 찾는 것처럼 쥐가 막 돌아다녀. 에? 이게 마약을 줄 때가 됐는데 다시 막 찾아다녀. 이런데 도박은 한번 눌렀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불확실성인데 언제 걸릴지 터져. 근데 그 기다리면서 거기서 터지는 그 맛, 이게 더 강하다는 거야. 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웬만한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이 쥐들이 한번 마약을 맛본 사람하고 도박 같은 불확실성으로 주는 때 계속 찾는 거는 도박인 경우를 계속 찾는데, 마약인 경우는 금방 포기하거나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 이 도박은 이거보다 더 강하게 갈증을 내면서 찾더라 이거예요. 이게 뇌에서 주는 아주 묘미한 그런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에서 도박이 더 무섭다. 그래서 도박에 빠지면요, 돈을 잃면서도 쫓아가는 거야. 한 번의 기회. 마약은 한 번만 사 먹으면 간다는 걸 알고서 사 먹는 게 문제인데, 도박은 갔다가 잃고 와서 또 잃고 와서 계속 갖다 쏟아 부으면서도
요걸 한 방에 내가 또 잡을 수 있다는 그 목표 갖고 그 기대감 갖고 계속 집을 팔아가면서 마누라하고 이혼을 해가면서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남 이웃 친구들한테 돈 다 빌려다 갖다 꼬나 박으면서 다 사회적으로 직장도 잘리고 다 끊으면서도 끝까지 거기를 가는 거예요. 밑바닥에 돼서 완전히 이제 노숙인이 돼서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중독자가 아닌 거야. 마약쟁이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가 하다가 이제 끊을 수 있어. 이거가 중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못 끊고 치료도 시작을 안 한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 의지로 줄일 수 있고 내가 내려면 안 할 수 있어. 오늘 지금만 한 번 할게. 이게 중독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치료가 안 되고 나중에 완전 바닥. 몸, 마음, 정신, 뇌가 다 그냥 죽고 세포가 뇌세포가 다 죽고 집안 다 떨어지고 이제 감방을 몇 번 갔다 왔다 정신병원에 몇 번 갔다 왔다 이제 집에서도 다 쫓겨나고 이제 받아주지 않고 친구들도 이제 설레설레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제 노숙자가 되면서 바닥바닥 있으면서 노숙자로도 있다가도 달달 떨고 마약 생각만 하고 돈을 어디서 구하지 이 생각이 있다가 나중에 그 사이에 자기가 바닥에 있는 그 상황을 딱 눈 뜨면서 자기 상황이 보이는 거야. 그게 바닥이에요. 그 바닥에 왔을 때 비로소 야 내가 이렇게 중독자였었나 하면서 그때 이제 귀를 열기 시작하면서 어디 가서 내가 이걸 치료를 의뢰할까 이러면서 눈을 이제 뜨면서 치료하러 나타나는 거야. 거기에서 치료하는 12단계법이 바로 너희들은 첫째 중독자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독자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상담을 아무리 치료를 해도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깜빡 맞다 나와서도 1년 살다가 나와서 끊고 나와서도 다시 시작해.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몇 개월 썩었다가 또 입에 안 대고도 나왔다가 또 하고 이러는 게 지금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건데 쇼핑 중독도요. 특히 그 젊은 여자들도 많고 그 스트레스 많은 중년부인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특히 요즘 온라인 쇼핑 같은 거 주문해서 딱 하면 처음에는 열어봐요. 자기가 그걸 보고 샀으니까 도착하면 이걸 열어보는 재미, 딱 꺼내보는 재미.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걸 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열어도 안 보고 그 쇼핑에 딱 찍어서 그걸 구매하는 그게 쾌감,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는 그 맛에 하고 나중에 도착해 뜯어도 안 보고 아 이거 며칠 전에 한 거구나 해갖고 상자를 쌓아놓는 거야. 그러다 보면 방에 꽉 차는 거야. 꼭 저기 다단계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져서 자기 돈으로 계속 물건 사서 싸다 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돈이 붙고 플러스 알파 돼서 이만한 돈이 나올 거라는 걸 하고 다단계로 계속 쫓아가면서 자기가 물건을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쇼핑 중독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원래 그 정신건강에는요 성중독도 나와요. 섹스 중독도 나와요. 근데 내가 그거는 지금 일부 빼고 행동 중독에는 이제 그런 것도 행위 중독에는 있다는 거. 그래서 웬만한 또 성적인 여러 가지 장애나 또 병들이 많아요. 그 정신적인 병들이. 그런 것도 지금 다 배울 건데 이제 시간상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도 중심적인 것은 바로 일시적 쾌감을 얻지만 점점점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를 느끼면서도 금전적인 문제를 느끼면서도 이걸 아이고 이걸 또 한 번 더 해야 돼 하면서 쫓아가는 거. 그러면서 쾌감을 추구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려는 심리에서 계속 들이대는데 이게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중단. 돈이 없어도 나쁜 짓을 해서도 훔쳐서라도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늘어나고 중독자는 다 거짓말이에요. 부모, 형제, 와이프한테도 거짓말을 다 시켜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돌려서 다 해서 친구 그래서 다 떨어지고 직장까지 다 때려치고 다 멀리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아유 가엾어서 인정삼아 돕는다고 해서 빌려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지
두 번, 세 번이 되니까 이제는 멀리하고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이거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내가 치유하고 어떻게든 끈다. 그런 받는 척하면서 그래 교회 갈게. 지금 돈 5만 원만 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짓말만 치면서 마약을 먹고 이제 나중에 물건까지 훔치고 돈까지 훔치고 핸드폰도 훔쳐서 팔아가지고 돌려 쓰다가 나중엔 핸드폰마저 자기 명의로 계속 이쪽 가서 핸드폰 내서 팔고 이쪽에서 다시 사가지고 팔고 이러면서 되팔고 카드 깡놀이 하듯이 그러면서 아주 바닥이 떨어질 때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이제 자기를 쳐다보고 보이게 되는 그 순간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필로폰의 마약 중독을 예를 들어 딱 했을 때 세 단계. 첫 번째, 이것을 하면서 자꾸 내성이 생겨요. 저번에 내가 얘기하는 항생제 예를 들었지만 이거를 한번 요만큼 2mm만 먹어도 처음에는 확 와요. 그런데 이제는 2mm가 안 되고 5mm, 10mm로 올라가는 게 내성이에요. 그래야 전과 같은 게 조금 나타나. 근데 이제는 금단 증상에는 뭐냐면 고개 딱 떨어졌을 때 3, 4시간 가면 처음에는 4시간까지 가던 게 또 젊은 애들은 이게 더 빨리 와. 그 청소년들은 그래가지고 확 천국 간다 막 이렇게 오래 간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된다 이랬던 애들이 양이 늘어나면서 이제 시기가 줄어들어. 양이 늘면서도 그 갖고 가는 약 기운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천국 가는 것도 이제 떨어져. 그 환희를 점점 못 느껴.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자기가 이제 금단이라는 엄청난 막 환상과 우울증과 불안감과 두려움과 온몸에 막 벌레가 돌아다니는 코카버그가 막 그 이름을 마약 이름을 붙이게 되다 버그라고 해가지고 막 여기가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걸 막 칼로 이 벌레를 죽인다고 하여서 온몸에 칼자국이 있고 막 멍게이로 치고 맨날 다 해봐야 안 되니까 병 깨갖고 막 긋고 그걸 긋는 게 아니라 벌레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실제 벌레가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여러 가지 막 길거리를 뛰어나와가지고 막 자동차로 뛰어들거나 지금 LSD 같은 거는 먹으면요 3층에 있으면 창문을 뛰어내려요. 그 공중에서 나는 것 같은 것처럼 팍 해갖고 그리고 뛰어내려. 제정신에 이게 가가지고 난 날 수 있어. 그리고 막 그 도로에 뛰어들고 자동차가 막 가는 대로 이런 식의 부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가끔 막 뉴스에 막 옷 벗고 막 여자들 어제 뉴스도 나왔더만 뉴스가 아니라 다른 뭘 틀다 보니까 그 여자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여자 실용하면서 전화기 빌려달라고 실용하면서 막 껴안고 막 이러니까 막 반항하고 하니까 이게 쫓아가면서 막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앞집 그 상가 사장님이 나와서 막 막고 있는데 이게 막 치면서 막 발버둥 치는 거야. 그러고 있어서 이제 경찰한테 신고했는데 그때 옷을 확 집어져 버리고 저쪽으로 유이 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람들이 했는데도 유이 이러고 가다가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는데 또 아가씨가 그 지하철 밑으로 다른 아가씨가 내려가니까 거길 쫓아 내려가서 지하철에서 막 이게 비디오로 다 찍힌 게 다 나오더라고. 또 가서 아가씨 하나를 붙잡고 또 막 이러니까 그때 막 또 경찰이 쫓아가서 붙드는데 경찰 2명이 붙어도 그걸 못 떼어내. 이렇게 힘이 그 술 냄새도 안 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으면요 힘이 엄청나게 세고 잠이 안 오고 이 필로폰을 먹으면 힘이 막 각성제라고 그래. 그래서 힘 세고 피곤하지 않고 졸립지 않고 이러니까 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다른 지나가는 행인마저 뒤에서 혁대를 딱 잡고 같이 막 도와줘서 쓰러뜨려서 체포를 해. 그거 벗은 상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약 상태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변하는 게 뇌를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전두엽이 통제 계획을 못하는 거야. 이 변연계에서 감정대로 막 불만이 터지고 화가 나고 막 그걸 갖다가 막 성욕이 생기고 막 그런 것들을 잠재우질 못하는 거야. 이 전두엽이 활성화를 못 시키고 죽어버리니까 도파민이 딴짓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쾌락과 좋은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곤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금단 증상까지 가서 계속 강박적인 약물 갈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단계 갈증, 내성, 금단 증상, 강박적 그 약물 갈망이 계속 이어지는 거, 이게 중독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독자다. 나중에는요, 쾌감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금단 현상이 괴롭기 때문에 약을 찾아요. 네? 알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중독자들을 불쌍하게 보고 우리가 이걸 정신병이고 옛날에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문제라고 피했는데, 이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만성질환자로 보는 이유가, 이 떨어지면 막 아프고 막 괴롭고 힘드니까 막 토하고 막 온몸에 뼈가, 이 펜타닐 같은 건요, 뼈를 막 칼로 톱으로 막 쓰는 듯한 통증과 괴로움이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이겨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잠재우는 게, 우리가 진통제 먹듯이 이 사람들은 그 마약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막 뒤지고 난리가 나죠. 예? 없는 방도 다 뒤지는 거야. 새로운 장소에서도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돈만 있으면 기존에 하던 걸 또 딱 누르면 그냥 금방 한두 시간 갖다 주니까, 던져주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무서운 현상으로 가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요거는 알고 있어요. 이건 남 거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한국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24시간 상담센터를 열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운동센터예요. 이게 1341을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좀 마약에서 힘든 사람들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하지 말고 이쪽으로 전화를 연결해서 인계를 하거나 이쪽으로 소개하면서 이쪽에서 이거를 치유로 인도하게끔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목표와 현재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우리가 지금 같이 학교와 더불어 하면서 이 마약을 하는 게 바로 이 기간처럼 우리가 제2의 신라면이 된다 이거야. 즉 삼양라면만 있던 게 신라면이 나타나가지고 경쟁을 이루면서 지금 더 앞서가듯이, 지금 이 나라에는 국가의 지원받는 게 한국 마약 퇴치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어서 이게 운영이 돼서 치유센터까지, 상담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교육 예방과 캠페인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상담센터까지, 우리가 앞으로 치유센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미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강조해서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지금 있는데도 알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교육과 예방과 전체적인 이제 나가는데 우리나라 실상을 잘 알아야 된다. 자, 우리나라 치유센터를 볼까요? 치유보호기관. 보건복지가 지정한, 이제 나중에 이 마약 단계에서 자세하게 병원하고 전화번호를 쫙 해서 24군데를 내가 줄 거예요. 그런데 실제 24군데가 치료센터를 운영하느냐? 안 해요. 왜? 의사가 지고, 그리고 그걸 하려면 간호사도 특별히 마약 담당 전문 간호사가 있어야 돼. 사회복지사도 그쪽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어야 돼. 병원에서 따로 따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문직이 가장 어려운 게 마약 분야고, 인원이 적어. 그리고 이 환자들이 고분고분하지가 않아.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각 병원 국가기관으로 지정해놓은 24군데가 있는데 실제 운영된 건 3군데뿐이 없다. 그러니 마약은 지금
몇만 명씩이 나오는데 치료센터를 불과 몇백 석분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신청을 해서 대기를 해도 몇 개월을 기다려도 내가 여기를 들어가면 잘 들어가. 이렇게 치료센터와 치료기관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정책에 이걸 반영도 해야 되고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치료기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치료센터들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다르크라는 일본에서는 98개 정도가 다르크라는 개인이 만들어서 이런 데서 숙식을 시키면서 같이 치료를 시켜줘. 미국도 이런 데가 다 많아요. 유럽도. 그런데 태국은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부 개인이 3군데가 시작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개인 중독자한테 40만 원을 받아서 밥 먹이고 치료해 주면서 운영을 해. 5명, 또 6명 데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일본에서 다르크 하는 그 협회장이 우리나라에 이런 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르크를 한국에 상륙시켜서 그걸 해.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일반 시민을 학부형들 공부시켜야 되는 게 바로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상가 3천 원 하나 얻어서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소문나서 다 물러가라! 때려쳐라! 이게 우리 애들 청소년들인데 마약쟁이들이 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다 쫓아내요. 이렇게 심각한 게 지금 아직도 이게 일반 시민과 학부형들한테 인식이 마약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지 나중에 초등학교를 교육시키든 동에서 일반인들을 교육시킬 때 이 마약에 힘든 거 자기 자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를 많이 들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너희들이 교육자가 돼야 된다. 너희들이 감독자가 되고 감시자가 돼야 된다. 그러다가 너희들이 치유자가 되는데 치유자까지 안 되면 협조라도 해라. 가만히 내버려 두고 거기에 소개시켜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재 상황들을 다 파악해야만이 우리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어느 분야에 이것을 나서서 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면서 내가 자꾸 자기 목표를 세우라는 게 나는 어느 분야, 내가 교육 분야, 나는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분야, 나는 상담을 통해서 이끄는 분야, 이렇게 해갖고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강의를 하고 이해시키는 분야. 그 중에서도 나는 유아 쪽, 나는 청소년 쪽, 나는 대학 쪽, 나는 어머니들 시민 쪽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방향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를 할 때 앞으로 하는 노인론, 청소년, 아동학 다 할 거예요. 장애 이 분야를 알아야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는 한 교수가 있어. 내가 지금 강의 안 시켜요. 자기가 교육도 안 받고 자기가 딴 데서 아동을 많이 가르치니까 난 유아 쪽을 맡겨주십시오 하면서 유아 쪽을 마약을 해서 이걸 강의를 그쪽에 보내주시오. 그럼 내가 가서 하겠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약과 이쪽에 유아 아동에 대한 심리나 이런 걸 잘 알고 마약의 체계를 잘 알아서 접목을 시켜서 요 단계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냐. 그럴 때 이런 학부모가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아동들을 그 마약 교육에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아니 지금 이 위험하다는 안약을 왜 애들 모르는 순진한 애들한테 왜 마약을 알려줘? 안 돼. 하지마.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도 좀 꼭 참석해야 된다면 자기가 쫓아가서 같이 들으려고 그래. 자, 이런 상황이 놓여 있으니 내가 아동 심리학만 갖고 강의자료가 되면 되겠어요? 부모도 같이 쫓아오는 부모를 상대로 해서 이 둘을 어떻게 조화를 맞춰서 내가 강의로 세워서 어떤 예를 들면서 어떤 마약 강의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심정을 올리면서 자기 관심을 갖고 이끌게 만드느냐.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을 떠들고만 오면요. 요즘 어떤 세상인 줄 알아요? 청소년들이 유아 애들도 이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누르면 우리 정도 이상의 정보 다 갖고 있어요.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아요. 마약 하지 마. 알아요. 근데요 이게 붙어.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내 얘기할 때 이제 시작부터 얘기하는데 그 유혹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 그거부터 이제 내가 이따 할 거예요. 처음부터니까 이렇게 해서 알고 하는 거야. 알고. 그럼 우리가 교육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 다 알아요. 하면 나쁘다는 거 알아요. 이러고 해요. 알았죠?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았을 때 어떻게 대치를 하고 하는지를 배워야만 돼. 그런데 자기가 그냥 감으로만 이렇게 하면 떠들면 되겠지.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듣고 나가서 화장실 가서 마약해요. 이런 지금 심정이고 오산고등학교에서는 가방 조사하는데 옛날에 우리 때는 담배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요 마약이 쏟아져. 항정신 의약품 쏟아져. 지금 이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흔들흔들 이러고 돌아다녀. 그럼 신고하면 술 먹었니? 하고 막 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약에 취해서 이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말이 하나도 종료하면서 예를 들 텐데 아침에 먹는 거 이제 점점점 발달되면 한 번에 먹는 그 양이 아니에요. 깨자마자 먹는 거, 나갈 때 출근하면서 사회생활 할 때 먹는 거. 이제 이게 있다가 이제 내가 알코올 시간 있으면 알코올 얘기할 때 할 건데 알코올이 왜 먹게 되는지 알아요? 누구 만날 때 술 한 잔을 딱 먹고 가면 자신감이 생겨서 대화나 말이 잘 나와. 근데 술을 안 먹고 가면 이 소극적이 되고 안 되니까 술을 한 잔 먹으니까 예의가 되고 막 즐겁게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 만나러 간다고 미리 반주를 한 잔 딱 먹고 가. 아니면 또 만나자마자 술을 먼저 안주도 안 나는 빈깡에 한두 잔 딱 먹고 은근히 쫙 올라오면 그때 또 얘기 시작해. 이러면서 알코올 중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처럼 마약도 소심하고 있다가 왕따 당하고 있다가 이걸 하나 먹으면 막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니까 입을 대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친구를 조심하라. 가장 친한 여자 조심해라. 이거 좋아, 기분 좋아. 한번 먹어보자. 이거 맨스에 지금 통증 하나도 없어 사라져.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어떻게 반응을 왔을 때 어떻게 해야게끔 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세 군데는 알아두세요. 은평병원, 그 다음에 인천 참수. 지금 유명한 데가 두 군데. 은평병원도 요즘 이제 하려고 시작하고 있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이게 바로 뭐였냐면 감옥 속에서 보호소로 있어서 일부 보호 감금을 시킨 사람들을 치료하는 기관이었는데 국가기관이 이걸 좀 크게 키워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 그 완전 교도소 전과자들을 치료하는 센터로 이식을 일부 좀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가는 거지. 국가 지원이니까. 그런데 유독 진짜 원장이 기가 막혀가 이거 마약 치료만 하는 인천 참사랑병원이 유명한 곳이에요. 이 두 군데가 진짜 열정을 갖고 치료를 하는데 석이 병원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병원실이. 예? 그러니까 몇십 개. 네? 이제 늘린다는데 건강센터도 이거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뭐 한 7, 800석까지 늘린다 하는데 그래도 이 2만 3천, 2만 5천 명이 지금 막 잡혀 들어오는 세상인데 지금 얼마나 많겠어 우리 지금 중독자가. 그러니까 지금 저 감옥에다 때려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도 이따 이제 오해하겠지만 감옥이 마약 사관학교가 되는 거예요. 잡혀서 들어가잖아요. 마약쟁이들을 파란 명찰을 붙여서 구금시켜요. 에? 살인자들은 저기 빨간 명찰이 있고 마약쟁이는 중독자는 파란 명찰. 우르르 가면 위에 선배, 왕초들 다 있다가 제조책, 공급책 거기서 다 만나요. 단순 마약 복용자가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 다 만나서 나가서 거기 운반책으로 다 해서 야 너 하루 한 달만 1,000만 원씩 벌 수 있어. 나가면 전화해. 그러면 또 마약 돈 땡기고 알바 찾다가 뭐 요거 뭐 던지기만 몇 번 하면 이거 뭐 1,000만 원 벌 수 있네. 이제 법도 단순 마약하고 운반하고
제주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서 처벌도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 마약에서 시작해서 몸베리고 모든 버린 걸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마약에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에? 이제 그런 과정을 다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4를 외워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1342 해보세요. 1342 이거 자꾸 나도 잊어먹어. 하도 안 쓰니까.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알아둬야 돼. 내가 이걸 책을 쓰면서도 이걸 잊어먹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마음속으로 꼭 외워두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잘 케어하다가 상담하다가 내가 다르크 정도는 하나 차려야 되겠다. 제가 목표를 갖는 거야. 내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뭐 교회를 하면 교회를 하면서 하나의 부서기관, 옛날에 사회복지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새로운 뭐 상담기관이든 이런 상담센터 전화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 치유센터도 만들고. 이게 바로 다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 마약을 위한 일이고 앞으로 점점 더 할 일이 무지무지 많은 일이 이쪽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와 지금 행동대장들을 여러분들을 지금 막 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이 쫓아와야 돼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에서 예산이 점점점 늘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가 막힌 지금 국가에서 아주 새로운 정보를 하나 알았어요. 여지껏은 국가 두 기관이 있었어요. 저 보건복지하고 정신건강과하고 이쪽 의약품 허가해 주는데 거기서 주로 나와갖고 지금 이 아까 얘기한 한국 마약 퇴치본부가 쓴 만큼 감사받으면서 지원받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도 그 어떤 몇십억이 지원, 교육 예방 쪽에 지원금이 배정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가 그 정보를 받았어. 그래서 나한테 막 유혹까지 들어와서 이걸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법인을 해서 이런 준비를 하면 기가 막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점 국가가 새로운 그런 것들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질 수가 없고 이제 그게 완전히 지원이 늘어나면 이제야 사람들이 달라붙어. 돈 있는 사람들이 야 이쪽이 돈이 된다고 달라붙어. 그러면은 넣는 거고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진짜 실질적으로 순수적으로 진짜 이것을 치유하고 막고자 하는 청정국을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대들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붙을 때 우리는 제대로 미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일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이 밥도 먹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면서 배워라.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때 내 뇌에서도 저걸 하는데 내가 이따 제일 먼저 시작해요. 여러분은 다 중독자입니다 하고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중독자예요. 나는 아니라고 다 하지만 다 중독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면요. 나부터 습관이나 중독을 노력해서 목표를 세워서 해나가면서 자기가 먼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남의 중독자를 교육하고 남의 중독자를 상담하고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남만 문제야. 남이 저러니까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피하는 게 무섭다고. 예? 이거를 먼저 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책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내가 책 그 머릿말에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사회의 95%는 중독자다. 단 5%만이 중독자가 아니나 나는 그 5%의 중독자가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100%가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독과 그 영성이라는 그 책을 쓴 그 미국의 저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책들도 중간중간 좀 많이 보세요. 그래 구해서 처음에는 나도 막 뒤지고 다녔는데 마약책을 한 권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그 가장 최근에 쓴 것만 한 권 이렇게 나오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책을 목록을 내 책을 보면 뒤에 그 쫙 20몇 권에 내가 참고한 목록이 쫙 나와요. 저자하고 연도하고 그거를 또 보면서 체크해갖고 읽어보면서 질문도 갖고 이제 이게 꼭 필요해. 그냥 여기서 강의만 들어갖고는 이쪽 지도 원래 이걸 비추면서 그냥 끝나는데 이거 카피 해봐야 집에 가서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요 12월 말 끝나면 이제 각 교수님들이 보고서 과제 낼 거예요. 중간고사 대시할 거야. 그 다음에 2개월째 끝나면 이제 말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양식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거기다 각 교수님들이 이제 제목 주관식 쓰면 그거 갖고 집에 가서 해오든지 이제 오픈북으로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나 막 자기가 공부를 해서 책을 뒤져보면서 그때나 공부하지 안 해요. 여기서 끝나고 가면 안 해. 앞으로 그래서 그리고 내가 부탁드릴 거는 뉴스를 나는 원래 TV를 잘 안 보는데 일부러 뉴스 때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지나가는 걸 봐요. 밑에 막 지나갈 때요. 오늘 뭐 마약 건수에 뭐 저기 뭐 몇 명 뭐 구속 뭐 무슨 사회 행동 그러면 그걸 다 이걸로 적어요.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찾아 들어가서 보거나 이러면 현재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마약이 많이 유통되는 게 걸리고 시기에 따라 막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건 이제 그 마약 쪽에서 일부를 하겠지만 또 마약의 역사에 대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필리핀 쪽으로 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하다가 마약왕까지 생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 점점 청정국에서 이게 커지니까 저 먼 14,000km가 떨려있는 저 남미 쪽에서 지금 코카인이 그쪽은 남미 그 아메리카 쪽은 코카인이 좀 고급으로 비싼 거로 유명한 거예요. 그게 지금 무평이 막 1톤 2톤이 막 들어오다가 중간 거점을 우리나라를 삼으려고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1톤 2톤이면 엄청난 거예요. 몇 천억짜리에다가 몇 천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거예요. 엄청난 거고. 그리고 지금은 요즘은 또 지금 케타민은 이제 이따 또 설명하는데 알약까지 사탕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도 땡기고 청소년도 땡기기 하기 위해서 빨간 사탕, 노란 사탕, 초코 사탕, 사탕 알약으로 다 만들어요. 이게 케타민. 그래갖고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동남아에서는 또 신종약품 아주 싼 거. 그쪽에서 만들 때는 1,000원이면 만들어. 예? 20바트. 그런데 요게 우리나라에 넘어오면 5만원, 7만원까지 몇십 배를 치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야. 맨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동남아시아 애들이 취직하러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니까 이놈들이 자기들 교포들한테 팔아먹으려고 조금씩 갖고 들어와서 자기들 모이는 술집, 자기들 모이는 노래방에서 먹기 시작하다가 와 한국에는 이거 막 5만원에 팔 수 있어. 그러니까 1,000원짜리 갖다가 5만원에 팔면 이거 떼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을 늘리면서 옆에 한국인들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바라는 게 또 들어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종류를 가지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효과를 내고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우면 재밌어요. 처음에는 헷갈리고 무섭고 그래 막 두려운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초월하면 이제 재밌고 이 뇌가 새로운 자기의 그 지금 얘기 공부하는 단어들을 익히면서 여기서 신경세포 뉴런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망으로 연결되는 게 활성화되면서 해마로 연결되면서 해마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쪽이 강화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볼 때마다 마약과 중독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나는 지금 성경을 봐도 성경 말씀이 다 마약과 관계된 말씀으로 다 연결돼요.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식으로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이 머릿속에는 새로운 활성화되는 분야가 생기면서 자기한테 좋은 기억력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 치매가 덜 걸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된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일찍 내가 끝내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려고 노력해라. 지금도 집에 가셔서 내가 근데 요거는 있어. 도움 안 되는 건 내가 영어 같은 걸 하면 지금은 다 잊어먹었지만 다시 영어를 외우려고 하면 아 옛날에 한번 본 적 있어. 옛날에 한번 읽은 적 있어. 그런데 다시 생각나는 이런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 뇌에는 그러니까 뇌를 속여야 돼. 지금 이제 뇌과학에서는 뇌를 속여라. 이 뇌는요 전부 나쁜 쪽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편한 쪽으로만 나를 유도하는 게 뇌예요. 그래서 뇌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의지라는 것도 소용없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뇌를 속여서 마음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편한 게 좋아. 그거 하면 힘들어. 근데 이러는 거를 그럼 한번 해볼까? 하는 게 뇌예요. 그래서 뇌에 의해서 온몸이 움직여지고 뇌에 의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책에 보면 5초 안에 하라. 뭐 5초의 법칙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에 딱 일어나기 힘들 때도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았어도 좀 더 있다가 정신 차려 와야지 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에 뭐를 했을 때 뇌는 그것을 몸으로 움직여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지 할 때 다음으로 미룰 때는 내한테 진 거예요. 너한테 속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모든 걸 풀어서 완전하게 그 회사 망하고 실업자가 되고 빚이 진 사람이 이거를 깨우쳐서 책까지 써서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유명한 동기부여 최대 강사가 된 사람이 바로 5초를 이겨내는 뇌를 활용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뇌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마약을 공부하면서 뇌과학을 접근하면서 아주 큰 깨달음을 많이 했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성경까지 연결돼서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전부 현대과학에서 뇌과학과 양자물리학에서 하는 것이 다 미리 다 내다보시고 해서 지금 과학적으로 옛날에는 종교와 과학이 틀려. 여긴 이론과 실제가 말도 안 돼 했던 게 지금 다 풀려. 뇌과학적으로 시험 다 하니까 막 여기서 활성화가 반짝반짝.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느끼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는 게 여기서 다 나타나. 그거를 내가 이제 앞으로 설교들도 그쪽 쪽으로 내가 이제 해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우리가 여기 토요 채플은 내가 다 다른 외부인이나 다른 사람을 세워요. 저는 주일날만 하기 때문에 이제 요 마약 얘기는 덜 하고 이제 예수님 쪽으로 많이 말씀 쪽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실제 배우고 느낄 게 너무 많다. 이것이 다 나한테 도움되는 현대 과학을 응용한 뇌과학에서 모든 것을 깨우침과 가르침과 배움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만 말고 계속 꾸준하게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따가도 내가 지금 가서 또 이제 채플 끝나고 나서 내가 알리는 시간에는 알릴 건데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학식 할 때 12명이 30명에서 12명이 수료했는데 합격자가 6명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돈까지 다 낸 사람들이 지금 2명이에요. 2명만 지금 이제 자격증을 줄 거예요. 자격증 신분증. 그 합격증 지금 6사람도 그 사람들도 이제 돈을 다 내야만이 그걸 줘. 왜? 이거를 받을 때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 우리 강의비 못 받아요. 이거를 받은 사람이 강의를 할 때 강사비를 주는 근로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지금부터 그 왜 못 내냐면 처음부터 요 딱 한 학기 이제 내기 시작하면 밀리는 게 없는데 다음 밀리니까 하나도 못 낸 사람들은 막 120만 원 돈 이상이 걸리니까 한 번에 못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려움 맞고 막 중간에 관두고 안 나오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조금씩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시고 절대 중간에 관두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 분은 지금 해외 여행이자 지금 가셔갖고 얘기하고 갔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장기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대신 레포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못 배운 레포트를 대신 대체해서
다른 교수님들이 빠진 그 강의 시간도 레포트를 대신 써내게 해서 그 수업 시간을 커버해주고, 이 세상에 그 뭐 융통성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해나갈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첫 시간에 할 거니까 첫 시간에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물어보고 문자로도 하세요. 그럼 내가 웬만한 거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자주 많이 하셔야 좋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연결해서 이제 이게 상담까지 크게 쭉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음 시간을 또 위해서 또 다음에 넘기고, 우리가 그 상담까지 큰 흐름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치료 단계에서 상담 단계까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지금 상담 과목도 있고 다른 과목도 있구나 하면서 보면서, 상담도 일반 상담이 있고 이제 중독 상담이 따로 있어요, 전문. 그럴 때 무슨 이제 인지행동 치료나 강화 치료나 이런 상담이 있구나. 그걸 또 집중적으로 큰 흐름만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요건 내가 여기가 지금 힌트가 없어가지고 원래 내가 20분까지니까 일찍 끝내지 말고 요것만 좀 더 할게요. 여러분 다 아는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주니어, 다우니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죠. 영화배우 유명한 사람. 에? 왜 최근에 막 몰라요? 이 사람이 과거 마약 중독으로 엄청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그 아버지가 영화배우였었는데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를 요 어린 10살 때부터 요걸 보고 자랐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후 자기가 이 부인과의 이혼과 그 귀여운 자식들하고 떨어져 나가고 이제 완전히 끝나가는 단계에서 거기서 이 사람은 빨리 뉘우침을 받은가 깨달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든 재활과 회복을 통해서 이거를 치료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면서 이 어려운 걸 싸워 이겨내면서 받은 게 인지행동 치료를 상담하면서 받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것을 받아. 그럴 때 인지행동 치료 상담은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물어볼 때 여러분들 상담을 할 때는 한 13가지 질문서만 딱 갖고 상담자 앞에 놓고서 현재 상태 평가해야지 하면서 현재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무조건 질문만 하고 사람들이 다 대답만 해야 되는 거지. 상담자는 뭐 이거 이렇게 하세요 뭐 훈계 좋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상담자야. 무조건 물어만 보고 그 사람이 대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을 처음 시작한 계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왜 처음에 시작했는지, 우울해서 시작했는지, 뭐 무슨 괴로움 때문에 시작했는지, 뭐 유혹 때문에 시작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또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가족에서 막 안 좋게 막 맨날 싸우고 하니까 뛰쳐나와서 할 거 없으니까 술이나 퍼먹고 뭐 게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거나 또 마약까지 가는 단계가 거의 많아요. 가정불화를. 또 최근에 그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어느 약물 쓰냐? 약물이 똑같지가 않아요. 오래될수록 자꾸 바뀌고 점점 더 독한 거로 변질이 돼요. 처음엔 이거 약한 거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 의지 천만에 발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뭘로 시작하셨어요? 지금 뭐예요? 이러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현재 파악. 그 다음에 마약을 사용한 기간이 중요해. 기간.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개월뿐이 안 됐다. 몇 개월뿐이 안 된 사람은 오지도 않아. 상담받으러. 그럼 만약에 몇 년 그거에 따라서 주기.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기간이고 분명히 10번 이상 20번 얘기 끊었다. 다시 끊었다. 다시 하고 분명히 그 과정이 다 겪어요. 이게 다 있어요. 그래프가. 그 관계를 다 거쳐야 가능성이 조금씩 길어지는 거야. 단약 기간이. 그 다음에 마약 사용 후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분, 지금은 또 이런 기분. 지금은 기분이 많이 줄었어요. 양을 늘려야 돼요. 아까 같이 금단 막 쑤시고 아프고 막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지금 해요. 이 단계까지를 쫙 알아봐야 돼. 그 다음에 마약을 사용한 장소가 어디서 해요?
클럽에서 해요. 자기 방구석에서 해요. 그래서 마약 치료할 때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요. 자기가 방에서 하면 방의 구석 다 바꿔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그 의자에 앉아서 했었다. 그러면 의자만 보면 마약 생각나. 소파에서 했다고 소파도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집 가다 이 호프집만 봐도 글로 가면 술 또 해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딴 데 이사 가야 돼요. 친구 만나서 요 골목에서 했다. 거길 떠나야 돼요. 왜냐면 그때 했던 장소에 단 하나 젓가락 숟가락만 봐도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또 이사 갔는데도 TV에서 주사기 한 대만 쓱 지나가고 병원에서 드라마에서 막 이런 게 보이면 또다시 생각 뛰어나가는 거예요. 1년, 2년 끊었다가도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마약이기 때문에 상담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약을 사용한 친구들이 누구예요?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 듣고 시작했어요? 누구하고 같이 했어요? 누구한테 권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최근에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요? 병원 가본 적 있어요? 이러면서 대화를. 마약 사용 후 체중 변화가 지금 어때요? 늘어났어요? 말랐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빠져요. 그래서 마약을 꼬실 때요 이 최고의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면 여자들 다 먹어요. 다 중독해요. 네? 왜냐? 마약을 먹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예? 필로폰 같은 건요 밥을 안 먹어도 3일을 잠을 안 자도 힘이 생기고 밥을 안 먹어도 굶어도 까딱없어요. 근데 왜 부작용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게 딱 약 기율이 떨어지면 그때 3일 동안 안 먹었던 거 잠을 막 떨어져서 자거나 막 퍼먹는 거야. 예? 그리고 완전 또 퍼서 자. 그러니까 완전 속을 썩으면서 붓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살찐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약 하면 너 수면 패턴은 어떠냐 이걸 물어봐요. 아침 저녁 때 몇 시에 자고 새벽에 제대로 일어나요? 시간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이 수면 주기도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체적 고통은 어때요? 요게 먹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어떤 고통이 시작돼요? 막 우울증부터 와요? 어디가 쑤시기 시작해요? 뭐가 기어다녀요? 어디가 가려워요? 이런 꼭 의사같이 모든 증상을 물어보면서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중독 정도와 심리적 상태와 생활 패턴과 약물 사용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치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인지행동 치료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행동 상담을 배워서 이걸로 계속 가도 되겠다 아닌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경험, 가족관계 계속 만나면서 그 얘기를 친해지면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10회에서 보통 50회까지도 만나요. 근데 일반 상담은 우리가 12회를 두고 주에 한 번씩 나오게 해서 12주 동안 하는 게 일반 상담 심리예요. 근데 중독은 그렇게 많이 자주 해도 좋고 좀 시간을 횟수를 늘려도 좋다. 이렇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알아서 왜곡된 사고뿌리를 찾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 성공을 해서 마약을 끊어갖고 지금 유명한 스타가 된 거지. 그렇게 해서 가족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눈 뜨고 빨리 상담가를 찾아서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이걸 안 헤어지고 내가 자식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붙은 경우야.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래도 주위에서 그것을 많이 이걸 품어줬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했는데 결국 단절을 딱 하고 이제 끝이다 하고 하니까 어디서 충격받아서 빨리 돌아선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 가. 나는 이게 마약이 더 중요하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마약 사용 후 우울감을 느끼셨어요. 마약 사용 후에 기존과의 가족과의 관계와 지금 마약 사용 후에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어요? 마약 사용 후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지금 계속 다니시나요? 마약 사용 후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현재 직업이 있냐 없냐? 마약 사용 후 친구들 그 다음에 계속 이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상태까지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의 단계와 이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아니라 다른 이제 강화시키는 상담 쪽을 또 잠깐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상담법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이런 상담법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상태를 파악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독 상담 그쪽으로 요게 지금 내가 책을 반 쓰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중에 중독 상담 심리를 요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치료 단계 끝날 때쯤 또 마지막 학기에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방면으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파악하는 마약의 종류와 또 정신과 건강에 영향되는 걸 배우지만 지금 여기서 정신건강에서는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이제 오후에 세분해서 마약 종류와 특성, 그다음 중독에 대한 거 이걸 배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주기도문 내가 논아주지 못해서 같이 못하니까 다음 주는 꼭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